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능력 봉쇄 이전 수준 회복 계획 연기.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을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상하이가 봉쇄하기 시작한 3월 28일부터 22일 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4월 19일에 생산을 재개했다. 생산을 재개한 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일간 생산량은 1200대로 봉쇄 이전의 일간 생산량보다 대폭 감소했다. 당시 테슬라는 이달 16일부터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일간 2600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부품 공급 부족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 계획을 뒤로 미뤘다. 현재 상하이와 인근 지역의 공급업체와 물류망은 아직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테슬라 내부 메모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이번 주까지 일교대로 일간 전기차 1200대를 생산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일간 생산량을 2600대로 늘릴 것이 새로운 목표다. 테슬라 관계자는 테슬라의 생산 능력 회복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생산 현장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2배로 늘려 해완 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에 있는 공장들은 근로자들이 공장 내부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해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해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또 테슬라 4월 판매량이 3월에 6만 5천여 대에서 97.7% 급감했고 생산량은 1만 757대에 그쳤다. 지난해 수출량이 48만 4,130대로 집계된 상하이 공장의 4월 수출량은 0대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주 봉쇄하고 있는 상하이는 내달 1일부터 봉쇄 해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상하이 정부는 16개 구 중에 있는 15개 구는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정부의 목표는 21일까지 전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방역 규제는 여전히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이는 점진적으로 국내 항공편과 철도 서비스를 늘리고 마트, 편의점, 약국도 개방할 계획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헤지펀드 전설 소로스, 리비안 주식 매집, 루시드 니오 신규 투자. 워런 버핏, 짐 로저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소로스 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소로스 펀드는 지난 1분기 리비안 주식 604만 5천 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에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983만 5,761주에서 2,588만 761주로 늘었다. 주식 가치는 지난 13일 종가를 반영하면 6억 9,100만 달러에 이른다. 리비안은 최근 주요 투자자들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비안의 4대 주주인 포드는 지난 10일 이 회사 주식 800만 주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700만 주를 처분했다. 보유 주식 수는 1억 200만 주에서 8,690만 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9.7%로 낮아졌다.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지난 1분기 리비안 주식 199만 3,212주를 모두 매각했다. JP모건도 리비안 주식 1,300만에서 1,500만 주를 매도할 계획이다. 전기 픽업을 주력으로 하는 리비안은 2009년 매사추세츠 공대를 졸업한 RJ 스커린지가 세운 회사다. 아마존과 포드 등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19%를 보유한 아마존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회사로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 대항마 제2의 테슬라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작년 11월 상장 초기 주가가 179.5달러까지 치솟았고 한때 시가총액 1,5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70% 넘게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기술주 리스크 등의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리비안은 현재 공급망 문제 등을 반영해 올해 생산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인 2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했다. 소로스 펀드는 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 주식을 60만 주 매수했고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니오 주식을 1억 180만 주를 샀다. 반면 완성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주식 126만 주를 모두 처분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인수설 솔솔. 애플 전문 기자로 유명한 마크 거먼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 연구개발 인력을 최근 들어 대폭 충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물론이고 포드 자동차,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내로라하는 업체들로부터 비중 있는 인력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단 애플카 개발팀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마이클 슈베쿠치가 미국 전기항공기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핵심 인력이 연말연시에 잇따라 퇴사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전기차 제조업계의 애플로 통하는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마크 거먼 기자는 전했다. 카누가 갖춘 기술력이 애플카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로 탄탄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고 카누가 자금 사정 악화로 최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카누는 지난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창업한 전기차 전문업체로 현대자동차가 한때 인수를 검토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사실은 애플과 카누가 전혀 낯선 사이는 아니다. 애플에서 카누를 공동 창업한 울리히 크란츠를 지난해 6월 영입한 바 있기 때문 크란츠는 독일 BMW에서도 30년간 일한 전기차 전문가다. 애플은 한때 카누를 인수하고자 지난 2020년 초 직접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양쪽의 입장이 달라 인수는 성사되지 않았다. 애플은 인수를 희망했으나 카누는 애플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카누에 대한 인수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이 카누 측의 사정이 투자자들에게 운영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많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누는 올해 말께 출시할 예정이었던 첫 번째 전기차이자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전기 미니밴 라이프 스타일의 시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거먼 기자에 따르면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누 측은 추가 투자를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이 같은 노력이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경우 회사를 아예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애플카를 개발 중인 애플이 과거에 인수 협상까지 벌였던 애플이 어느 업체보다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크란츠 전 카누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애플카 개발팀에서 책임자로 있을 뿐 아니라 크란츠 외에도 카누 출신 엔지니어들이 애플카 개발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카누의 인수 협상이 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1.4나노 반도체 개발 추진. 삼성 인텔의 견제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1.4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전자, 인텔의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공정 연구개발팀을 1.4나노 개발팀으로 전원의 내달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TSMC는 3나노 최초 경쟁에선 삼성전자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TSMC는 하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은 2024년 초에 2나노 하반기엔 1.8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TSMC를 도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는 1나노 초반대 공정 개발에 나서며 전열을 가다듬는 양상이다. 중국 매체 콰지커지는 TSMC의 2나노 제품이 2024년 시험 예정이라 실제 대량 생산은 2026년이 될 것이라며 1.4나노 반도체는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2027에서 2028년에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TSMC는 5나노 이하에서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고 이 싸움에 인텔까지 가세하지만 성적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2.1%로 1위이며 삼성전자가 18.3%, 2위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TSMC의 올해 4월 매출은 1,725억 6,100만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1월 달성했던 사상 최대치인 1,721억 7,600만 대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1에서 4월 누적 매출도 6,636억 3,700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1%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난 속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문이 밀리는 상황에서 TSMC가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며 파운드리 가격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선 당분간 경쟁사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